네, 녹한다의 코딩 강의입니다. 아두이노 444편 444네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녹한다의 볼링크 시리즈 4편 할 겁니다. 오늘은 아두이노에서 가장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I2C 센서 이종하고 로드셀을 한번 해볼 건데요. 여기 제가 준비해 놓은 것은 비접촉 온도 센서라는 겁니다. 비접촉 온도 센서 MLX90614라는 녀석입니다. 비접촉 온도 센서가 뭘까요? 우리 총 모양으로 생긴 온도 센서, 온도 측정하는 거 봤죠? 빵 싸가지고 접촉하지 아니하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건데 고기 들어가는 센서인데요. 중요한 것은 정확하진 않습니다. 뭔가 보정을 해야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정하는지 녹한다는 잘 모르겠거든요. 값은 정확하진 않은데 일단 측정은 된다. 그래서 뭐 값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 이쪽에 있는 시커머니에는 심박 센서입니다. 심장 박동수를 측정을 할 수 있는 센서고, 우리 응급실에 가면 손가락에 뭐 이렇게 딱 찝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겁니다. 뭐 이렇게 빨래 집게 같은 거 가지고 찝어주는 거. 얘가 맥스 3010이라는 녀석입니다. 얘네들은 지금 소개해드린 녀석 두 개의 공통은 아두이노나 ESP8266의 I2C 통신핀으로 연결이 되는 센서다. 그리고 아두이노 우노는 아날로그 4번, 5번 핀이 I2C 통신핀이고, ESP8266 녹한다가 가지고 있는 이 위모스 D1R1이라는 보드는요, 디지털 3번 핀하고 디지털 4번 핀이 I2C 통신핀입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언급하겠지만, 볼링크 신버전에서는 디지털 4번 핀이 먹통이 됩니다. 디지털 4번 핀에 I2C 통신을 해야 되는데 먹통이다. 그러면 당연히 되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I2C 통신핀을 이용을 해서 볼링크 9버전을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버전은 안되니까 9버전으로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얘는 I2C 아니에요. 그냥 로드셀의 값을 측정을 할 수 있는 HX711이라고 하는 증폭기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로드셀을 연결해주면 우리 로드셀이라고 하는 것은 저울입니다. 일반적으로 쓰기에는 스트레스를 주면 그게 이제 저항값으로 변환이 되는 건데요. 가장 쉬운 거 우리 체중계 있잖아요. 사람이 올라가서서 이렇게 위에서 몸무게 가지고 누르게 되면 거기 있는 로드셀이 찌그러지면서 으악 나 죽겠다 하면서 여기다가 신호를 보내주면 그 정도가 킬로그램으로 변환이 돼서 이쪽으로 넘겨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얘만 덩그러니 두고 지금 로드셀은 안 나왔다, 그죠? 로드셀은 제가 여기 하나 여기 별도로 있습니다. 저울입니다. 이거 실제 디지털 전자저울을 아두이노에 연결할 수 있게 개조한 거를 녹한다는 계속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거 로드셀 순서가 되면 요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꺼내놓지 않은 이유는 화면에 가리니까. 자, 여기 모습까지만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실제 판매되는 전자저울이에요. 여기다가 안에 있는 거 다 떼버리고 요렇게 로드셀이 4선식으로 3선식 로드셀 4개가 하프 브릿지 방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3선식 로드셀 4개를 연결하게 되면 선이 4개가 됩니다. 그 4개의 선을 이렇게 밖으로 빼오고 요 4개의 선을 HX711에 연결해주고 HX711의 반대쪽을 ESP8266에 연결하게 되면 요 녀석이 측정하는 무게를 ESP8266 쪽으로 옮길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요거 자세한 설명은 그때 가서 하도록 하고, 다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는 녹한다가 나름대로 선별을 한 건데요. 신체 검사 세트입니다. 나름대로 신체 검사 세트.
비접촉 온도 센서로 체온을 측정을 하고, 심박 센서로 심장 박동수를 측정하고, 로드셀 가지고 몸무게를 측정을 할 수가 있겠죠. 나름대로 나름 신체 검사를 하겠다. 나름 신체 검사 세트. 자, 우드 CNC님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이렇게 따봉 날려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마루호드님 환영합니다. 임동희님 반갑습니다. 알케미스트님 반갑습니다. 토탈리나띵님도 반갑습니다. 자, 한번 해보죠. 일반은 비접촉 온도 센서부터 할 건데요. 먼저 제가 신버전에서 얘가 작동이 잘 안 된다는 것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 연결하는 거는 좀 지똥만 해가지고 잘 안 보일 수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크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핀을 주목하세요. VIN, GND, SCL, SDA 이렇게 된 거 봅니다. 봤죠? 눈을 크게 뜨고 봤죠? VIN, GND, SCL, SDA. 뭔가를 센서를 샀는데 SCL하고 SDA가 보인다. 그 녀석은 I2C 센서인 겁니다. 그리고 아두이노 우노에서는 SDA의 아날로그 4번, SCL의 아날로그 5번을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SP8266은 아두이노랑 다른 애죠. 얘는 어디 연결하냐면 SCL 핀이 D3번에 연결됩니다. 그리고 SDA라고 된 핀은 D4번에 연결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오늘 요 보드에는 3번, 4번에다가 이 핀을 이제 연결하면 되는 상황이고, VE는 때때로 I2C 통신핀은 3.3V 전용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들고 나온 애는 3.3V 해도 되고 5V 해도 상관없는 애니까 오늘은 5V에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라운드는 그라운드에 연결하면 되죠. I2C 통신의 장점은 이미 연결해야 될 핀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결하는 데에 이슈가 없습니다. 빵판에 이렇게 딱 꽂아주시고, 이제 와, 선을 4개 가지고 왔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 색깔끼리 4개가 딱 초이스가 됐을까요? 노란색, 자, 까만색 그라운드 하는 게 조금 좋겠죠? 노란색을 VCC로 하겠습니다. 5V. 그 다음 SCL을 3번에, 디지털 3번에 뿅 꽂아주고, SDA를 4번에 뿅 꽂아주고. 먼저 요 센서의 라이브러리가 잘 동작하는지부터 확인을 해볼 건데요. 일단 연결해주고 라이브러리 설치하러 가겠습니다. MLX 90614입니다. MLX 90614. 스케치,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라이브러리 관리. 잠깐만, 마우스가 왜 이렇지? 여기다가 MLX 90614라고 딱 쳐줍니다. 그럼 여기 있죠? 에이다 후르츠 MLX 90614 라이브러리 1.1.0 버전 설치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설치해 주시면 되겠고, 설치했으면 파일, 예제 찾습니다. MLX 90614 MLX 라이브러리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안 보이네요. 큰일 났다. 에이다 후르, 저 위에 있겠네요. 자, 여기 있죠? 요거 믹스 MLX 테스트. I2C 통신은 코드에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번 핀에 연결한다 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 지정된 자리에 반드시 연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몇 번 핀에 뭘 연결한다는 게 전혀 없을 거거든요. 자, 여기서 보레이트만 115,200으로 바꾸고
요 코드를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센서가 ESP8266하고 잘 이렇게 호환이 되나 확인을 해야 되겠죠. 물론 녹한다는 지금 이 비접촉 수위 센서, 비접촉 온도 센서를 처음 보여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된다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죠. 내 센서가 고장이 났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죠? 자, 땡 눌러보면, 자, 여기 보이죠? 일단 크게 윗줄은 도시, 아랫줄은 화시입니다. 우리는 도시를 사용하니까 위에 줄만 보면 되겠죠. 앰비언트라고 된 것은 그냥 비접촉 수위 센서 주변부의 온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브젝트라고 된 것은 비접촉 온도 센서의 레이저가 발사돼서 반사대에서 돌아왔을 때 그때의 앞에 있는 목적물의 온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어떤 원리로 쓰시면 되겠냐면 요렇게 동그란 통처럼 이렇게 생겼거든요. 요렇게 생겨가지고 요렇게 3D로 보여드리죠. 요런 느낌으로 대략 요렇게 생긴 데서 앞에 요렇게 목적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적외선이 삥 나와서 띵 맞고 여기로 띵 이렇게 반사돼서 돌아가는데 갈 때하고 올 때하고 그 뭔가 변화되는 걸 가지고 온도를 측정하는 거다. 일단 거기까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알아보시고 지금 이렇게 해서 나온 온도가 오브젝트입니다.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놈의 온도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 얘가 내부에 온도 센서가 또 별도로 있는 것 같아요. 요 통 내부에. 그래서 이 통 주변부의 온도가 앰비언트가 되는 거고 목적물의 온도가 오브젝트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앰비언트 온도하고 오브젝트 온도가 지금은 비슷한데 오브젝트 온도하고 앰비언트 온도 차이가 좀 급격하게 이렇게 벌어진다면 주변부보다 뭔가 따뜻한 물체가 앞에 있다 이렇게 감지를 할 수가 있겠죠. 감지가 됐다, 측정한다, 측정한 것의 평균을 출력한다 이렇게 하면 굳이 뭐 트리거 이벤트를 주지 않더라도 뭔가 감지를 해가지고 측정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제 손을 한번 올려볼게요. 그런데 이 온도 센서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앰비언트보다 오브젝트가 조금 더 높은 거 보이죠? 제 손바닥이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뛰면 똑같아지죠? 그죠? 제대로 작동하고 있죠? 근데 저 온도가 지금 정확하지 않다는 것은 제가 지금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는데요. 됐습니다. 잘 작동된다는 건 확인을 했고 이제 이거를 블링크, 지금 출력되는 저 온도, 앰비언트 온도하고 오브젝트 온도를 블링크 쪽으로 전송하는 작업을 해볼 건데요. 일단 안 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버전을 사용하려면 기본이 되는 코드가 블링크 라이브러리 설치했을 때 요 EDGNT의 ESP8266 요 예제가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요거 펼쳐두고 클라우드 쪽으로 갑니다. 클라우드에 싹 가면 자동으로 이제 로그인이 되면서 제가 등록해 놓은 디바이스가 이렇게 나오죠. 지금은 오프라인이라고 나오죠. 제 그 블링크 코드가 아니라 다른 코드를 엎어 써놨으니까 그렇죠. 지금 버전을 0.1.5 버전을 제가 집어넣어 놨는데요. 뭐 요거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전이 0.1.5 버전이고 여기서 가져와야 될 게 이 템플릿 쪽으로 가셔가지고 디바이스 아니라요. 템플릿 쪽으로 가셔서 요거를 딱 누르면 여기 템플릿 아이디하고 디바이스 네임이 나온다 했습니다. 요거를 딱 카피를 하셔서 요 최상단에 이렇게 붙여주면 일단 이 코드가 지금 제가 등록해 놓은 저 디바이스를 지칭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럼 여기 이 코드 자체는 뭐 별거 없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요 코드하고 저 코드하고 짬뽕을 시키면 되겠죠. 라이브를 요 상단에 요 줄 추가해 줍니다. 그 다음 비긴의 MLX 비긴
요거 셋업에 넣어주면 되겠죠? 띵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 루프에 센서 값 측정하는 한 세트, 요거 리드 앰비언트 하고, 일단 여기 메모만 해두겠습니다. 리드 오브젝트, 얘가 앰비언트 온도고 얘가 오브젝트 온도 뱉어내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 나머지는 화시로 나오는 거니까 우리의 관심 대상이 아니겠죠. 자, 이제 끕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블링크 쪽에서 클라우드 쪽으로 데이터를 올라갈 때 뺏겨 써야 될 기본 코드가 뭐였는가? 푸시 데이터라는 예제였죠. 파일, 예제, 블링크에 get started에 있는 푸시 데이터, 요걸 가지고 와서 4단계를 항상 기억을 하십시오. 1번 타이머를 뺏어온다. 요 보시면 블링크 타이머 있거든요. 타이머 훔쳐와서 뭐 적당한 지점에 넣어주시고, 그 다음 타이머가 할 일을 정의를 해줍니다. 여기다가 타이머 인터벌이 돌면 그때 센서 값을 측정을 하겠다라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요거 변수로 받는 게 좋겠죠. 소수점이 있는 형태였으니까 플로트로 받으면 되겠죠. 요게 A 템포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O 템포라고 하겠습니다. 끝에 세미콜론 빼먹지 말고, 다음 타이머가 인터벌이 얼마 될지, 그리고 어떤 함수가 호출될지를 설정하는데요. 셋업에 가서 1초에 한 번마다 my timer 이벤트, 요 위에 있는 이 함수를 1초에 한 번마다 호출해 주겠다, 이렇게 등록하는 거죠. 그리고 루프에다가 타이머 런을 집어넣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상 포트 5번으로 해놨는데, 가상 포트 0번하고 1번을 이용을 해가지고 0번 핀에다가 A 템프라는 값을 전송을 하고 1번 핀에 O 템프 값을 전송을 하겠습니다. 이러면 전형적인 블링크로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올리는 골격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동시에 측정한 A 템프하고 O 템프를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을 해보는 겁니다. 좀 있어 보이게 앰비언트 오브젝트. 됐습니다. 이 코드를 냅다 집어넣는 거죠. 자, 업로드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 처음에 원래 첫 업로드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꼬꼬 부하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무료한 시간이니까. 자, 녹한다의 꼬꼬 부하기가 지금 최종 테스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업로드 될 동안 요거 구경하고 있으세요. 이렇게 비껴나면 아래쪽에 여기가 보이니까. 왜 아무 말도 안 나오지? 자, 리셋을, 됐네. 자, 지금 클라우드와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을 텐데, 이게 왜 또 갑자기 되는 분위기지? 자작나무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앰비언트하고 오브젝트하고 나오는 값이 이상하다, 그죠? 딱 보시면 그렇잖아요. 그죠? 뭐 지금 15 값이 정상적으로 나올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나오면 저 녀석이 정상적으로 안 나오고, 저놈이 나오면 요놈이 안 나오고, 하여간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값이 튀어나온다, 그죠? 요래서 신버전에서는 이거 I2C 통신을 쓸 수가 없습니다. 됐죠?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건 안 된다 하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짓을 한 거고요. 자, 그럼 요거 이제 두고 블링크 9 버전을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한번 해볼 건데요. 블링크 9 버전은 파일 예제 블링크의 와이파이 안에 ESP8266 스탠드 언론 요 예제를 기본 예제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요 뭐 불필요한 거 다 날려주고, 자, 템플릿 아이디를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템플릿 아이디는 클라우드에서 사용할 때, 저 9버전 블링크 스마트폰 블링크 앱만 사용할 때는 저 템플릿 아이디 넣을 필요 없고요. 저 클라우드하고 연동을 하려면 여기다가 템플릿 아이디 넣어줘야 됩니다. 템플릿 아이디는 여기 있었죠? 요거 가지고 가서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됐죠? 직접 이렇게 때려 넣어주면 되고, 그리고 인증키를 직접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9버전 코드는. 그리고 저 인터넷 공유기 아이디 비밀번호도 직접 넣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나의 인터넷 공유기 아이디 패스워드 집어넣으면 되고, 어서 토큰 이것은 9버전 그 스마트폰에 블링크 9버전 앱 설치하면 등록하는 과정에서 이메일로 토큰이 발송이 됩니다. 그 토큰을 가져오시면 되겠고요. 녹한다는 저 토큰을 헤더 파일로 저장을 해놨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녹한다 블링크라고 된 요 놈을, 읽기 전용이구나. 이거를 일로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해야 되겠네요.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자, 너 이제 가고 일로 가지고 와서, 자, 골격은 비슷합니다. 팝콘. 어느 날 인터넷 와이파이 검색을 했는데 팝콘이라는 게 뜬다. 주변에 녹한다가 있을 확률이 높겠네요. 자, 제 인터넷 공유기 아이디 비밀번호는 항상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팝콘. 그 다음 얘를 카피하고 이 프로젝트를 저장을 해가지고, 지금 이 작업은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인증 코드를 보여드리면 안 되니까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 인증키는 여기 있고요. include 할 겁니다. shop define. 요렇게 해놓으면 제 인증키 모르죠? shop define 녹한다.link.h. 그리고 저 파일 안에 얘가 값이 대입이 돼가지고 선언이 돼 있으니까 저는 요거를 주석을 때려 놓으면 되는 겁니다. 이제 실제 쓰시는 분들은 요거 삭제하고 요 부분 주석을 푼 다음에 인증 토큰을 여 안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똑같이 동작하는 거예요. 자기 걸로. 됐습니다. 그럼 아직 남았죠? 요거 가지고 와야 되고, 그 다음 아까 셋업에 MLX begin 있었고, 그 다음 할 일, 타이머 가지고 오고, 타이머가 할 일 가지고 와야 되죠. 이렇게 가지고 오고, 그 다음 타이머랑 타이머의 인터벌을 이렇게 물려주고, 타이머런을 여기 안에 넣어준다. 자, 이제 옮겨오는 작업 다 끝났다, 그죠? 자, 이제 얘도 끝입니다. 자, 보내주고, 요 코드를 이제 한번 집어넣어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게 클라우드에 이 디바이스가 등록이 안 돼 있어가지고요. 아,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아, 디파인 뭐죠? 디파, 인클루드죠. 인클루드. 오늘은 템플릿은, 클라우드 쪽은 그냥 신경 안 쓰겠습니다. 제가 이 템플릿 아이디를 적어 놓긴 했지만, 스마트폰 쪽에서 그냥 한번 결과를 보는 걸로. 일단 값이 시리얼 모니터에 정확히 찍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꿈꾸는 대로님 반갑습니다. 태우킴님도 반갑습니다. 범준님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아, 이게 또 보레이트가 9600으로 돼 있네요. 자, 그럼 9600으로 바꿔줘야지. 인벨리드 어서 토큰. 토큰이 바뀌었나 보네요. 잠깐만요. 제가 토큰을 중간에 한번 바꾸기는 바꿨었거든요. 손이 많이 가는 친구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닌데. 똑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다시. 아니면 토큰을 다시 받아야 되는데요. 아, 템플릿 아이디. 인벨리드 어서 토큰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템플릿 아이디는 지금 신버전 템플릿 아이디인 거니까 요거를 한번 주석을 때려 보겠습니다. 원래 신버전하고 연결을 한번 해보려 했는데 안 할 생각이거든요. 9버전은 9버전대로 쓰고 신버전은 신버전대로 한번 써보는 겁니다. 쭉쭉쭉쭉. 아이, 큰일이네. 이게 왜 접속이 안 된담? 아, 이제 됐죠? 레디라고 뜨면서 앰비언트 오브젝트. 아까 전에 신버전에서 했을 때는 온도가 안 나왔는데 9버전에서는 나온다, 그죠? 아, 그럼 끝났습니다. 가상핀 0번하고 1번을 이용을 해서 A템프하고 O템프를 보냈다. 이제 기억을 하시고, 자, 스마트폰 세팅만 잘하면 저 값이 분명히 스마트폰 쪽으로 날아올 겁니다. 화면에 지문이 많아서 좀 닦고. 자, 화면이 또 너무 밝아서 좀 어둡게 하고, 너무 밝게 하니까 화면에 안 보이더라고요. 자, 블링크 어플리케이션 두 개라 했습니다. 신버전은 블링크 IoT, 9버전은 그냥 블링크입니다. 두 개 다 저는 설치해놨어요. 9버전 누릅니다. 자, 요거는 장난쳤던 거고. 자, 저도 좀 사용법이 익숙치 않거든요. 자,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습니다. 자, 무의 상태에서 새로 출발하죠. 기기 등록하고 하는 것은 제가 1편에 다 만들어 놨으니까 1편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등록하는 과정까지 하기에는 또 너무 오래 걸리니까. 초점이 안 맞네요. 자, 아무튼 우측 상단에, 요 더하기 버튼 눌러가지고, 내가 필요한 오브젝트를 위젯을 가지고 오시면 되는데요.
일단 LCD라는 걸 가지고 오겠습니다. LCD. 우리 160이 LCD 같은 화면을 지원을 해주는데요. 첫 번째 줄에는 얘는 어떻게 쓰지? 얘는 이렇게 쓰는 거네요. 첫 번째 줄에는 가상핀 0번을 물려주면 되겠죠. 신버전은 핀 데이터 스트림을 미리 지정을 해서 쓰는 건데 9버전은 그냥 앱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물려주는 방식이에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줄에 떠야 될 값은 버추어 0번, 두 번째 자리에 뜰 것은 버추어 1번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OK 눌러보는 겁니다. 잠깐만요. 뭐 되고 있는 거야? 됐죠. 자, 이렇게 누르면 14점 뭐시기하고 16점 뭐시기가 나오는데 제가 손을 갖다 대면 두 번째 값이 올라가는 거 보이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그러면 ESP8266에 있는 I2C 센서 값이 9버전 볼링크를 통해서 요 화면에 출력이 됐네 까지가 된 거죠. 자, 그리고 요것은 조금 더 미려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요런 거는 잘 하지는 못하는데 접도사 전미사 붙일 수 있거든요. 여기 아래쪽에 가시면 핀 0번이라는 게 이제 값이 대입이 될 거고 전후로 내가 원하는 문자열을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뭐라고 하지? 주변 온도라고 하죠. 앰비언트 온도, 주변부 온도 이꼴 온도는 단위가 도시니까 도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래쪽 것은 요 핀 1번의 값에다가 목표 온도라 하겠습니다. 오브젝트의 온도 이꼴 마찬가지로 단위는 도시 됐죠? 이렇게 딱 쓰는 겁니다. 그 다음 뒤로 가서 요 세모를 딱 누르면 되죠. 자, 됐죠? 주변 온도, 목표 온도. 그리고 또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을 만한 게이지 위젯이 있었죠? 쓸 수 있는 게 거진 이게 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이지 위젯 가지고 와성 2개 가지고 옵니다. 자, 그리고 요 놈은 가상핀 버추어 1번의 값을 가지고 그 그래프를 그리고 얘는 민맥스 설정 안 하나? 뭐 일단 대충 해놔 보겠습니다. 여기 있구나. 여기 0에서부터 1023이 있네요. 한 50 정도까지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50도 정도까지. 됐고. 얘는 가상핀 1번 값을 가지고 OK 하고, 이 폰이 길어가지고 뭐 위아래로 계속 훑어야 되네요. 자, 요 뒤에 이 값을 50. 세모를 딱 눌러줍니다. 자, 그럼 바로 좀 느낌 있는 화면이 만들어졌다, 그죠? 비접촉 온도 센서에서 나오는 값을 블링크 9버전에 띄워라. 다 됐습니다. 이게 답니다. 간단하죠? 자, 다시 이 시점에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 I2C 통신핀은, I2C 통신을 하는 센서는 신버전하고 궁합이 안 맞더라. 그래서 9버전에 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신버전에 그렇다고 해서 방법이 없다는 건 아니고요. 억지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썼을 때는 안 될 것 같다 하는 게 녹한다의 의견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은 이거 끝났어요. 비접촉 온도 센서. 심박 센서 해보겠습니다. 푸른 달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김요샘님도 반갑습니다. 자, 다들 출석 체크하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셨나요? 좋아요도 좀 빡빡 누르세요. 자, 요거는 잠깐만요. 얘도 그렇고 초심자분들이 참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요. 녹한다도 납땜 엄청나게 못하거든요. 이거 구입하시면 필수적으로 납땜을 하셔서 쓰는 거라서요.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납땜했을 때 위쪽에 저는 너무 불룩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여기 손가락을 이렇게 갖다 대는 위치인데요. 우리 사람 손은 나름대로 전기가 약간 통하는 도체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너무 볼록볼록 튀어나온 이 노출된 납 있잖아요. 여기에 손가락이 이렇게 갖다 대지게 되면 중간에 이 센서가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제 쓸 때는 요런 조그만한 전기 테이프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이 부분을 가려줘야 됩니다. 이 설명을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뒷면을 딱 봅니다. 자, 그럼 여기 있죠. 얘도 똑같죠. VIN, SDA, SCL, GND 아래쪽에 보인다 그죠? SDA하고 SCL이 보입니다. I2C 통신핀입니다. 자, 요걸 그대로 메모를 해와서 4개가 이렇게 있죠. 똥똥똥똥 있고 요 방향으로 여기가 이제 VIN. 자, 이게 요 방향으로 봤을 때 그런 겁니다. 여기가 SDA, 여기가 SCL, 여기가 GND. VIN 5V입니다. 그라운드는 그라운드. SDA, SCL 똑같은 자리죠. SDA, SCL이 디지털 3번, SDA가 디지털 4번입니다. 고정된 자리에 꽂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I2C 통신은. 딱 꽂아주고. 그 다음 여기가 5V 그라운드 플러스 마이너스부터 딱 해주고, 그 다음 SCL이 3번, SDA가 4번. 자, 됐습니다. 요 센서는 우리 많이 안 다뤄본 분들이 많이 있을 건데요. 굉장히 이런 거 되게 신기하잖아요. 나의 심장박동수를 측정할 수 있다니 굉장히 재밌는 거잖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녹한다가 이 센서를 아주 오랫동안 다뤄온 만큼 다양한 방법론이 존재하는데요. 1차적으로는 라이브러리를 먼저 설치를 해야 됩니다. 444-1 비접촉 온도 센서와 구버전 블링크. 맞다. 하고 있는 과정도 잘 메모를 해놔야 됩니다. 제가 계속 까먹어가지고. 자, 1번에서 했던 것은 비접촉 온도 센서 MLX90614를 ESP8266에 연결해서 구버전 블링크 앱에 값을 전송해서 출력하시오. 자, 2번 심박 센서, 맥파 센서입니다. 맥스 30102를 ESP8266에 연결하고 심박수를 측정해서 블링크 앱으로 전송하시오. 됐죠? 자, 스케치,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라이브러리 관리, 라이브러리 매니저로 갑니다. 라이브러리 매니저. 맥스 3010이라고 검색을 딱 때려줍니다. 오래 걸린다. 맥스 3010이. 저 밑에 있죠? 요거. 스파크 펀 모식이 된 거 요거. 1.1.1 버전 설치를 해놨네요. 녹한다가. 요거 딱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제가 잘 돌아가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텐데요. 스파크펀 어딨냐. 여기 있네요.
요 예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 하트레이트라고 된 요 예제가 기본 예제입니다. 마찬가지로 I2C 통신 센서기 때문에 뭐를 어디 연결하고 하는 이슈는 전혀 없어요. 그냥 이 코드 그대로 잡아 넣어가지고 한번 돌려보면 되는 건데요. 문제는 제가 이 코드가 좀 나이스하게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가공을 해놓은 코드가 과거에 있었거든요. 그게 302편에서 제가 만들어놨던 코드고요. 제가 만든 코드도 이 코드를 그냥 베이스로 해가지고 조금만 그냥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하실 분들은 요거 가지고 하시고 저는 요거 가지고 안 하겠습니다. 제가 302편에서 했던 요 예제는 아두이노 우노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측정한 심장박동수 값을 블루투스로 전송하는 예제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블루투스 소프트 시리얼 블루투스 걷어내고 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 하다가 출력되는 결과를 그냥 높인 거 시리얼 모니터 일단 한번 찍어보는 예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뭐가 이렇게 엔터가 많이 쳐져 있냐. 자, 됐습니다. 몇 번 핀에 연결한다는 게 전혀 없죠. 원래 그런 겁니다. 업로드해서 일단 심장박동수가 측정이 되는지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다가 방금 하기 전에 핫도그 한 개 먹었는데요. 그게 상당히 속이 불편하네요. 뭐 별로 먹은 것도 없는데. 자, 보레이트 115,200 딱 맞춰주면, 자, 노 핑거, 손가락 없다는 거죠. 이제 손가락을 갖다 대보는 겁니다. 일단, 이 전용 코드가 들어가면 아까 나오지 않았던 빨간색 불이 들어옵니다. 원리는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손가락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아래쪽에서 빨간색하고 녹색 LED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녹색 LED는 저 산소 포화도인가 그거 측정할 때 쓰는 거고, 빨간 LED가 있고 그 빨간 LED의 값을 읽어드리는 포토 레지스터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여기 빨간 LED를 딱 하면 손가락이 100% 투명한 건 아니지만 빛이 파고 들어가잖아요. 요렇게 빛이 파고 들어가죠. 그럼 이 빛이 요쪽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럼 요 손가락 안에는 모세혈관 맞죠? 미세혈관인가? 모세혈관이 막 있는데 이게 저 LED를 딱 비춰서 그 LED의 파장을 요 포토 레지스터 가지고 쭉 보고 있으면 피가 지나갈 때 모세혈관이 같이 아무리 얇아도 얘도 벌렁벌렁거릴 거 아니에요. 심장이 벌렁벌렁하는 주기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벌렁벌렁하게 되면 여기에 파장에 그 변화가 생깁니다. 요렇게 미세한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게 자 분당 몇 번 펄스가 발생했는지를 판단하는 게 이제 맥파 센서, 심박 센서라는 건데요. 요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저 EKG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 심장 박동수가 아니라 그 뭐라 하죠? 심장 파형이 있거든요. 요렇게 생긴 거. 우리 저 드라마 보면 삑 하는 그거 있잖아요.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요렇게 가다 요렇게 되던가? 아마 대략 요런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우심방 수축, 우심방 그거 이완 박자가 있거든요. 딴딴딴딴 하는 거에 따라서 따따따따따 이렇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요 지점에 펄스를 센 게 이제 맥파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맥파 센서라는 것은 인포메이션이 얘보다는 인포메이션이 더 작은 거죠. 심장이 분당 몇 번 뛰었나 하는 정보밖에 없는 거고, 얘를 우리가 프로세싱을 할 수 있으시다면 부정맥 같은 거,
지금 피크가 여기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역전돼서 나오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위로 피크가 뛰고 아래로 피크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역전되신 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심장내과 전문의들이죠. 이 그래프만 딱 봐도 이 사람은 우심방 쪽에 문제가 있군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 말을 못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장 박동수를 측정하는 것하고 그거하고 그 두 종류가 있는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센서는 응급실에 이렇게 떡 누워있으면 간호사가 와서 빨래집게 같은 거 가지고 손가락 끝에 딱 찝어주는 거 있거든요. 그게 얘고 EKG는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가슴팍을 팍 열어가지고 막 뭘 붙입니다. 이게 3개에서 많으면 6개 정도 딱 붙이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막 모니터에 막 이런 게 막 나오고 있을 거예요. 요게 이거는 아두이노 가지고 구현하기가 좀 어려운 애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오늘도 방송 분량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애드립을 좀 많이 쳐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 모르고 있는 거 다 끌고 모아가지고 애드립 가지고 방송 분량을 채우는 전략을 쓰기로 했습니다. 자, 일단 결과를 손가락을 딱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갖다 대보죠. 바로 안 되고 좀 기다려줘야 돼요. 자, 보시면 이제 AVG BPM이라 해가지고 비트레이트가 튀어나온다 그죠? 띄면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그죠? 왜 높인 거죠. 손가락 갖다 대려고 나오죠. 다시 갖다 대면 조금 얘가 생각을 해서 평균 값을 낸 다음에 따따따따 나오죠. 저기 AVG BPM이라고 되어 있는 저 값을 블링크 쪽으로 보내게 되면 이제 스마트폰에서 자, 나의 심장 박동수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흠님 반갑습니다. 오시자마자 제가 이상한 애드립을 치고 있었네요. 영훈님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여담입니다만 이거 센서 너무 간단하잖아요. 얘는 이제 맥파가 끝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해보지는 않은 영역인데 손가락이 이렇게 있으면 얘도 센서가 센서는 1개고 LED가 총 2개거든요. 빨간 LED, 적색 LED 하나가 있고 녹색 LED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LED들의 빛을 받아들이는 포토 레지스터. 그럼 얘는 지금 심박수만, 맥파만 측정하는 모드로 되어 있는데요. 녹색을 이용하게 되면 SpIO2인가 해가지고, SpIO2 맞나요? SpO2인가? 산소 포화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능도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음에 응급실 가실 기회 있으면 드론을 가지고 모니터 한번 잘 보세요. 그럼 화면에 손가락 끼고 있으면 화면에 심장 박동수하고 산소 포화도가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원리는 적색이 한번 반짝하면 적색하고 녹색이 번갈아 가면서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서로 같이 반짝반짝거리는 건 아니고 적색 한번 녹색 한번 적색 한번 녹색 한번 엄청나게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적색이 반짝한 타이밍에 포토 레지스터는 심박수에 대한 정보를 읽어드리고 적색이 반짝한 타이밍에는 SpIO2 정보를 읽어드리는 겁니다. 자, 요 정도 선만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고 요거 뒤에는 이제 구글링 통해서 한번 알아보세요. 이런 것도 알아보는 것도 재미난 거예요. 어떤 원리로 측정을 하는가.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여기까지. 그럼 요 적색하고 녹색하고 가지고 어떻게 얘를 분석해내느냐. 그거는 이제 알아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값을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급실 가시면 안 돼요. 제가 수영장에 갔다가요. 이렇게 딱 출발하려는데 발톱이 어디 걸려가지고 엄지발톱이 빠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응급실에 제 자력으로는 응급실에 한 번도 안 가봤었는데 응급실에 가려고 딱 앞에 가니까 입구에서 응급실에 입장료가 4만 얼마라 그러더라고요. 들어가는 자체가 이미 응급실에 들어가면 4만 얼마를 내라고 해가지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제가 그냥 나와서 약 바르고 붕대를 감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응급실은 가면 안 됩니다. 입장료도 비싸요. 자,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보여있는 이 코드하고 요 코드하고 잘 이렇게 짬뽕을 시키면 이제 블링크 쪽으로 넘길 수 있는 상황이겠죠. 근데 잠깐만요. 문제가 값을 넘기는 주체가 지금 좀 애매한데 이거는 타이머 가지고 넘길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아, 이거 어떡하지? 아, 큰일 났네. 밀리스. 일단 딜레이는 안 걸려있네요. 딜레이는 안 걸려있으니까 그냥 넣으면 되겠네. 그럼 나름대로 꼼수를 써가지고 한번 해보는데 이 구조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구조의 문제가 타이머 인터벌로서 저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 지금 이 코드하고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지금 이 코드는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계속 측정한다. 계속 측정을 하면서 유저가 손가락을 센서에 가져다 됐는가? 가져다 됐다면 평균 BPM을 측정한다. 그러니까 지금 주도권을 심박 센서 쪽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 블링크 쪽에 클라우드 서버 쪽으로 업로드하는 루틴하고 심박 센서가 자기가 손가락에 센서를 감지하는 루틴 지금 두 개가 같이 짬뽕이 돼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심장 박동수가 튀어나오는 타이밍이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요거를 요 타이머 인터벌 안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지금 해결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요 부분을 여기 타이머 쓰지 않고 루트 안에다가 그냥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블링크 쪽에서도 이 루프 펑션 안에 가급적이면 딜레이를 쓰지 마시오라고 뭐 절대 쓰지 마시오라고 돼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딜레이가 안 걸리면 되는 거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 잘 보시면 루프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코드가 지금 딜레이가 걸려 있는 게 한 개도 없잖아요. 그죠? 뭐 while 무한 루프 도는 것도 없고 for 루프 돌면서 평균값 계산하는 정도가 끝이니까 저 메인 루프 안에 때려 넣어가지고 그냥 무식하게 한번 보내보는 겁니다. 이 타이머를 여기는 지금 쓸 수가 없을 것 같다. 싹 걷어내 주시고 자, 응용하기 나름입니다. 요 값을 이용을 해서 이제 여기다가 요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결과값을 띵 하고 보내주면 되겠죠. 자, 이전 코드 다 지우고 이제 짬뽕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저도 미리 사전 테스트는 안 해봐서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느낌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일단 셋업 위에 있는 부분 다 필요한 것들이니까 때려놓고 그 다음 셋업 안에도 뭐 초기화하는 과정에 필요한 거 이런 것들 싹 가지고 와서 시리얼 비긴 다음에 여기다가 집어넣겠습니다. 따라락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 요거는 함수화하면 딱 좋을 것 같네요. 약간 그래도 좀 이상해 보이지 않게 지금 측정되는 비트레이트가 인테저로 돼 있네요. 자, 그럼 인트로 리턴하면 되겠죠. 인트 녹한다 BPM이라 하겠습니다. BPM은 비트 퍼 미니트 분당 비트 수 됐죠? 자, 제가 이 함수를 이제 콜 하면 5만보다 작을 경우에는 지금 높인 거 손가락이 검출 안 된 거니까 그냥 리턴 해버리면 되겠죠? 리턴 제로를 리턴하겠습니다. 0이면 그냥 없는 거랑 같잖아요. 0을 리턴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리턴 해줘야 될 게 얘죠. 비트 AVG라고 된 거. 평균 비트레이트. 여기는 얘를 리턴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리턴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요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함수에 반환값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뭐든지 간에 리턴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리턴을 여기하고 여기만 넣어놨잖아요. 그러면 요 조건 안에 지금 종속이 된 건데, 요 조건에 걸리지 않는다면 리턴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요렇게 구현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극복하는 좋은 방법은 int output이라는 걸 별도로 만듭니다. 0으로 딱 만들어 두는 거죠. 그리고 요 output 값에다가 이 값을 여기서는 딱 태워주는 거죠. 나머지는 그냥 패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걸리지 않았을 때는 아웃풋이 그냥 0인 상태로 그대로 쭉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 아웃풋 반환할 게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가다가 여기 걸리게 되면 아웃풋이 여기 이제 걸리게 되는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니까 좀 더 안 좋네. 모양이 좀 안 좋네요. 자, 헷갈리기도 헷갈리고. 자, 그냥 깔끔하게 함수로 하겠다라고 한 것은 철회하겠습니다. 자, 여기 좀 모양새가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가 그냥 냅다 때려놓고 요 비트 avg를 가상 포트로 그냥 보내주면 되는 거잖아요. 가상 포트로 보내는 함수가 여기 딱 마련이 돼 있으니까 요 타이밍에 요 값을 가상핀 0번으로 한번 보내보는 겁니다. 자,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리고 뭐 높인 거거나 아무것도 안 걸리게 되면 높인 거 요렇게 하겠습니다. 가상핀 1번에는 가상핀 0번은 요렇게 해서 보내주고 가상핀 1번을 하나 더 가지고 요거는 문자열 스트링으로 전송해 주는데 손가락을 갖다 대주세요. 한글이 전송이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손가락을 갖다 대주세요. 핑거 플리즈라고 할까? 일단 한글로 해봅시다. 그럼 요때는 손가락이 감지된 경우잖아요. 손가락이 감지되었습니다. 가상핀 1번은 이렇게 한번 보내보는 겁니다. 됐죠? 집어넣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잘 되기를 바라면서 일단 이렇게 두 개의 짬뽕이 됐을 때 심장박동수가 잘 측정이 되는지 시리얼 모니터로 한번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지웠네. 발가락도 아마 될걸요. 발가락도 되는데 굳이 손가락이 있는데 발가락 갖다 대면 좀 간호사한테 실례지 않을까요? 발가락도 되고 또 깃볼 요런 데도 될 겁니다. 깃볼. 딱 집게로 찝힐 만한 위치 있잖아요. 깃볼, 손가락, 발가락 등등. 자, 일단 높인 거는 나오네요. 딱 갖다 대면 자, ESP8266 쪽은 현재 문제가 없다, 그죠? 이제 벌링크 쪽으로 가가지고 한번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될까? 저도 될지 안 될지 확신이 좀 없는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목표 온도 이미 나왔네요. 한글도 들어오네요. 그러면 지금 가상핀 0번으로 심장 박동수가 넘어오는 걸로 돼 있고, 1번으로 손가락이 있냐 없냐가 나오도록 돼 있으니까, 자, 여기다가 이렇게 장난지를 채우면 되겠네요. 여기 위쪽에다가 가상핀 1번을 물려줄 거예요. V1. 손가락을 갖다 대주세요.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얘는 문자열로 나오는데, 이런 거는 뭐 별로 상관없나 보네요. 요것도 그냥, 아래쪽 거는 그냥 지우고, 밑에는 그 BPM이 나올 거거든요. 심장박동수, 심박수. 단위는 BPM입니다. 심장박동수 BPM. 이건 일단 던져놓고. 자, 손가락을 갖다 대주세요. 이제 갖다 대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손가락이 감지되었습니다. 뜨죠? 그러면서 이제 심박수가 나오는 겁니다. 괜찮죠? 자, 안 될 줄 알았는데 잘 되네요. 그럼 이거는 게이지보다는 제 생각에 차트를 넣는 게 조금 더 모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죠. 슈퍼 차트. 그냥 차트도 아닌 슈퍼 차트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슈퍼 차트에 심박수가 지금 가상핀 1번이니까 데이터 스트림에 BPM 뭐냐 이거 여기 핀에다가 가상핀 1번 요래 딱 해주면 뭐 나머지 설정은 뭐 디테일하게는 안 할 거고 해보죠. 아무것도 안 그려지죠. 세모를 안 눌렀구나. 자, 이 세모 눌러줘야 됩니다. 뭐 그래프가 뭐 왜 안 그려질까요? 자, 그래프 패스 안 그려지네요. 그냥 게이지로 가겠습니다. 게이지. 참 되는 대로 하죠. 되는 대로 합니다, 저는. 맥시멈은 벌렁벌렁 하다가 한 150을 넘어서진 않겠죠. 한 150을 맥시멈으로 잡고. 네, 딱 해서 딱 손가락을 갖다 대면 왜 안 나오지? 자, 허술한 녹한다. 왜 게이지가 안 나오죠? 위에 심박수는 나오고 있는데, 그죠? 한쪽에 세팅하면 다른 한쪽에는 안 나오는 건가요? 그러진 않을 텐데. V1번. V0번이구나. 죄송합니다. 그럼 아까 차트도 나올 거였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V0번이 V1번이 아니라 V0번이 심박수였습니다. BPM. 자, V0번. 이상한 삽질을 하고 있었죠. 자, 이제 손가락을 다시 갖다 대보죠. 그렇죠. 이거죠.
심박수가 이제 라인 차트로. 자, 이 뭔가 그래프가 그려지면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 손가락 떼면 얘는 이제 더 이상 값이 없으니까 이렇게 멈춰 있겠네요. 다시 손가락 갖다 대면 이어서 그리겠죠. 아, 얘는 시간 개념이 들어가 있구나. 자, 아무튼 저거는 적당히 조절하면 될 거고, 손가락이 감지되었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쭉 올라가고, 띄면 요 위쪽에 메시지를 보면 되죠. 손가락이 감지되었습니다가 아니라 손가락을 갖다 대주세요라고 나오면 지금 손가락이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잘 돌아가죠? 다행입니다. 자, 방금 보셨던 게 2번 예제 맥스 3010이었습니다. 심박 센서와 블링크 9버전. 그리고 제가 조금 반드시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네파거든요. 네파를 여기다가 좀 이렇게 하고 싶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파 센서 아두이노에 연결될 만한 걸 지금 못 찾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저 포터블 네파 장비 좋은 거 아시는 거 있으면 알려주시면. 근데 제가 웬만한 건 대부분 써봐가지고 웬만한 거는 다 알고 있긴 한데요. 아마 제가 알고 있는 게 더 많을 것 같아서 언젠가 할 거다 하는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로드셀입니다. 로드셀은 지금 저울로 할 거고요. 여기 아까 보여드렸죠? 이 전자저울에다가 이거는 실제 판매하는 전자저울이에요. 여기다가 HX711 이거를 뭐라 하냐면 12비트 ADC라고 그 표현을 하는 것 같던데요. 아날로그 값을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간 이 뒷면을 딱 뒤져보시면 여기 고무발 있잖아요. 요 고무발 뒤편에 보시면 50kg짜리 로드셀이 들어가 있습니다. 50kg라는 것은 최대 하중이 50kg라는 걸 의미를 하는데요. 5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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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kg 4개가 저 병렬로 연결이 되게 되면 얘네들이 합한 거와 같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 200kg까지 측정 가능한 0에서부터 200kg까지 측정 가능한 그 레인지를 가지게 되고 하프 브릿지 방식으로 뭐 연결한다는데 뭐 그런 거는 제가 모르는 말이고요. 이제 하프 브릿지라는 키워드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얘네들 4개가 안에서 복작복작 해가지고 선이 4개가 나옵니다. 3선식 로드셀, 4선식 로드셀 요런 말이 나오는데요. HX711은 4선식 로드셀 연결할 수 있는 증폭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개조하는 것은 궁금하신 분 있으면 제 블로그에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때는 유튜브 하던 사람이 아니라 가지고 캡처 해가지고 올려둔 게 있거든요. 그거 링크 알려드릴 테니까 궁금하시면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선 4개를 여기다 연결해 줘야 되는데요. 헷갈리네. 자, 뒤집어서 보겠습니다. 여기 저울 쪽 기판을 보면 S랑 E랑 SE라는 기호가 나오고 HX711은 E하고 A라는 용어가 나오거든요. E가 E고 A가 E랑 E랑 서로 같고 S랑 A랑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같은 것끼리 연결해주면 돼요. 까만색이 빨간색이 됐다가 빨간색이 여기로 오니까 S-가 A- 쪽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 갈색이 갈색으로 가서 갈색으로 오니까 E-,
어씨, 안 들어가냐. 덱스. 빨간색이 오렌지 색깔로 돼서 S 플러스. S 플러스는 A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남은 한 칸에다가 E 플러스 꽂아주면, 자, 저울하고 HX711하고 이제 연결이 끝이 난 겁니다. 자, 평평한데 이렇게 놔주시고, 그 다음 HX711하고 ESP8266을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요. 잠깐만요. DT하고 일단 여기 적어놓고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GND, DT, SCK, VCC 이렇게 4개의 핀이 있거든요. VCC는 5V, 그라운드는 그라운드, 전원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하고 보자. DT라고 된 핀을 디지털 3번에 꽂을 거고, SCK라고 된 핀을 디지털 4번에 꽂을 겁니다. 왜 여기 꼽습니까? 녹한다 마음. I2C 통신핀은 여기가 고정핀인데, 로드셀은 지금 I2C 통신핀이, 통신 센서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데나 그냥 꽂으시면 돼요. 제 마음입니다. 그라운드. 됐다. 그럼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것이 캘리브레이션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로드셀을 아두이노에 띡 연결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모든 로드셀이 똑같은 무게를 측정하냐라고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무게가 리니어하게 측정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제가 100kg짜리 물건이 있잖아요. 그 100kg짜리 물건을 여기다가 올려놨을 때 얘는 그 물건을 100kg라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00kg짜리하고 80kg짜리를 하고 올렸을 때 높고 낮음의 차이는 분명히 생기는데 100kg짜리를 100kg라고 알려주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캘리브레이션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무게를 알고 있는 물건이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게 무게를 알 수 있는 물건이 2리터짜리 생수통입니다. 뭐 특별히 상온에서 물 2리터는 2kg하고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 2리터가 그냥 2kg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 가지고 올게요. 제가 준비를 안 해놨네요. 물 2리터. 자, 그럼 캘리브레이션을 먼저 해야 되고, 자, 보드를 컴퓨터 쪽에다 일단 딱 꼽아 놨겠습니다. 과거에 녹한다가 캘리브레이션 하는 코드를 미리 싹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쓸 거고요. 그 전에 라이브러리를 하나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스케치. 얘는 라이브러리 매니저에 검색이 안 됐던 것 같기도 한데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다가 HX711이라고 딱 검색을 때리는 거예요. 여기 있네요.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오시면 HX 아두이노 HX711 아두이노 라이브러리라고 된 거. 뭐야, 확실해? 맞네요. 요거 맞습니다. 요거 설치하시고 0.7.4 버전 녹한다는 설치되어 있으니까 똑같은 결과 보시려면 버전을 똑같은 걸로 맞추셔야 돼요.
이거 버전 다른 거 쓰니까 저 에러 나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버전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실급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일단 과거에 녹한다가 410편에서 캘리브레이션 하는 코드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요거의 원리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보시면 여기 set scale이라는 거 보인다, 그죠? 랄랄랄랄랄랄랄라 해가지고 여기 스케일이라고 된 게 HX711이라고 보시면 돼요. set scale에 마이너스 7000이라는 값이 들어갔는데 이게 그냥 더미 값입니다. 아무 값이나 그냥 하나 턱 넣어준 거고, 여기 set scale 안에 우리 뭔가 어떤 복잡한 수식이 있으면 상수 있잖아요. 뭐 곱하기 뭐 할 때 미지수가 있고 상수가 있는데 그 상수 값이 뭔지를 여기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일단 마이너스 7000이라는 값을 세팅을 해놨고 시작을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무게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무게를 알고 있는 물건 2kg짜리가 여기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얘를 올려놨을 때 마이너스 7000이라는 상수값일 때 얘가 2kg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업, 다운이겠죠. 더 높을 수도 있고 더 낮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 요 캘리브레이션 팩터 안에 들어가는 이 값을 마이너스 7000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녹한다 기준 이거는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거 같네. 잠깐만요. 원래는 이게 없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이 뭐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거지 내가? 스케일. 얘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이상한 코드를 업로드를 해놓은 것 같네요. 경민님 반갑습니다. 자, 요 while 루프 잘 보세요. 팩터가 마이너스 7000부터 시작해가지고 set scale 팩터 상수값을 먼저 하나 설정을 딱 합니다. 그리고 무게를 한 세트 측정을 해가지고 그 시리얼 모니터에다 그 결과값을 사람 눈에 딱 찍어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내가 측정하고 있는 이 중량물이 2kg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2가 될 때까지 자동적으로 while 루프가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2보다 이 웨이트가 2보다 이게 제 기억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처음에 마이너스 7000부터 출발하게 되면 무게가 제가 2kg짜리 물건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게가 여기 아래쪽에 어느 지점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아래쪽에 어느 지점부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네요. 자, 아래쪽이 아니라 위에서 어떤 지점부터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는데 그게 이제 2kg랑 같아지게 된다면 브레이크를 걸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캘리브레이션 팩터를 음의 값으로 보내주게 되면 처음에 2가 아니라 뭐 2보다 더 큰 값을 막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캘리브레이션 팩터를 계속 내리게 되면 그 값이 이쪽으로 당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2랑 같아졌을 때 그때 브레이크를 걸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 코드를 적용을 하려면 근데 제가 여기다가 그걸 왜 그렇게 적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코드를 집어넣습니다. 똑같이 연결하시고 순간적으로 횡설수설했네요. 제가 코드 바꿔놓겠습니다. 410편 구현할 적에 좀 엉뚱한 코드를 제가 업로드를 해놓은 것 같네요. 자, 115,200 딱 맞춰주고 자, 리셋을 딱 때려줍니다. 이게 여기 나오구나. 리셋 때리고 물건을 딱 올려둡니다. 이게 왜 이러지? 오랜만에 하니까 좀 결과가 이상하네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7,000 2kg 물려주고 웨이트 잠깐만요. 센 유닛 일단 요 코드 상에서 스케일의 get 유닛이라고 되어 있는 이게 이제 무게를 측정하는 하나의 그 함수거든요.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1초마다 한 번씩 프린트를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얘가 연결이 잘못된 걸 수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올려두면 그죠?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래서 그랬구나. 자, 뭔가 값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것은 연결을 잘못한 거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됐죠? 잘 보시면 마이너스 18점 몇이라는 값이 나오다가 제가 올려두게 되면 조금 더 높은 값으로 바뀐다 그죠? 그러면 저 값을 이제 0쪽으로 땡겨 오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죠. 자, 요 코드 리셋하고 바로 물을 저울에 올려두면 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씨, 안 되는 거 아닌가? 되겠죠? 과거에 녹한다가 만들었던 코드인데 해서 보정값 마이너스 900 나오는 거 보인다 그죠? 요렇게 결과가 나오면 됩니다.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리셋 딱 하고 물병을 올려두는 거예요. 기다립니다.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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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마이너스 1800이라는 값을 이제 알아내는 과정이었던 거고 저거를 메모해 둡니다. 나의 전자저울은 캘리브레이션 팩터가 마이너스 1800이구나 하는 걸 딱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시고 일단 요건 새로 저장하겠습니다. 444에 3-2, 3-1 로드셀 보정 코드 그럼 이제 캘리브레이션 하는 거는 끝났으니까요. 여기 위쪽에 set scale이라고 된 요 부분에다가 마이너스 1800이라고 써줍니다. 요 캘리브레이션 하는 과정은 끝났죠. 요 부분 싹 날려주고 요 아까 전에 출력하는 함수 있었죠? 요거 가지고 가서 여기에 1초에 한 번씩 이제 프린트 해보는 거죠. 100ms마다 한번 해보죠. 자, 아까 0이라는 값이 나오는 와중에 이제 얘 딱 올려두게 되면 2.0이 나오죠. 근데 음의 값이 나오네요. 요거는 그 로드셀하고 HX711 연결하는 방식에 따라서 음의 값이 나오고 양의 값이 나올 수 있는데요.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되죠. 여기다가 음의 값을 곱해가지고 양의 값으로 그냥
그 분립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무게값 측정하는 기본 예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간단하죠? 자, 2.0 나온다 그죠? 얘 무게는 이제 2.0인 겁니다. 그럼 제가 먹다 남은 이 물을 올렸을 때 조금 더 높게 나와야 되겠죠? 2.4 정도 나오니까 얘는 대략 한 400ml 정도 되겠다라고 예상을 하면 되겠죠? 2.4리터니까 떼면 2, 얘만 있으면 그러면 4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0.4. 2가 더하면 2.4가 되는 거고 얘가 빠지면 2가 되는 거니까 정확하다 그죠? 그렇습니다. 로드셀은 생각보다 항상 정확하게 나와요. 상황에 따라 막 값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요 코드 두 개를 또 짬뽕을 하면 되니까요. 해보겠습니다. 자, 저 심박 센서 했던 거 걷어내시고 파티클 센서 랄랄랄라. 자, 다 걷어냈죠? 그럼 여기서 로드셀 요만큼 상단에 추가합니다. 그 다음 셋업에 요게 필요하죠. 그리고 여기 TAR이라고 된 것은 저울에 보시면 0점 조절하기 버튼 있잖아요. 그거랑 같은 겁니다. 지금 저울이 놓인 이 상태가 이제 0이다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값을 측정하는 겁니다. 자, 지금 블링크 클라우드 쪽으로 값을 올려줘야 되니까 아까 푸시 데이터라는 예제를 다시 여기다가 입혀야 되겠죠. 파일, 예제, 어딨냐, 블링크에 푸시 데이터. 값을 업로드 하는 겁니다. 타이머 가지고 오고, 자, 이제 기계적으로 나와야 되겠죠. 타이머 가져오고, 타이머가 할 일 가져오고, 아이 왜 자꾸 얘가 눌러지지? 자, 인터벌 해주고 타이머 런 집어넣어주고.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1초마다 한 번씩 무게를 측정한다. 조금 인터벌이 느릴 수가 있겠죠? 500ml로 하겠습니다. 1초에 2번 보내는 속도로 올려주고, 그때 무게 측정하는 파트를 요 타이머에다가 줘가지고 저 블링크 서버 쪽으로 업로드를 해주면 되겠죠. 무게 측정하는 게 요거였죠. 요렇게 가지고 갑니다. 요렇게 가지고 가서 가상핀 0번의 값으로 요 값을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3번 예제도 끝난 겁니다. 3번 예제. 디지털 전자저울을 이용해서 AX711 이게 뭐야? 디지털 전자저울과 HX711을 이용해서 ESP8266에 연결하고 측정한 무게값을 블링크로 전송해서 출력하시오. 아주 간단한 예제입니다. 자, 이게 오늘 마지막 예제입니다. 자.
연결됐을까요? 다시 리셋. 레디라고 떴죠? 그러면 가상핀 0번으로 무게값이 지금 올라가고 있을 거니까 가상핀 0번에 있는 값을 블링크로 끌어다가 출력하면 되겠죠? 아주 간단합니다. 잠깐만요. 이전에 했던 거 좀 지우고, 자, 깨끗한 화면부터 새로 출발하죠. 얘도 요거 LCD 가지고 하겠습니다. 얘가 제일 뭔가 모양이 좋은 것 같아요. 가상핀 버추어 0번에 있는 값 됐죠? 여기 그냥 띵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0.0 랄랄랄라 값이 나오는데요. 로드셀에서는 유효 숫자가 소수점 한 자리까지입니다. 그래서 요거 아래쪽에 있는 이 값들은 사실 의미 없는 값인데 찍히고 있는 거잖아요. 요거는 아두이노 쪽에서 조금 가공을 해줘서 보내줄 필요가 있겠네요. 지금 현 상태가 0하고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2리터짜리 중량물을 이렇게 딱 올려보는 거죠. 그럼 대략 1.97 2kg 나오죠. 아까 전에 제가 먹다 남은 요 물 요것도 딱 올려두면 자, 제가 또 좀 더 먹었거든요. 2.35 대략 아까 전과 비슷하게 그래 무게가 나온다 그죠? 근데 요 소수점 이하 너무 쓸데없는 게 많네요. 요거 소수점 밑에 한 자리까지만 나오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두이노 쪽에서 해줘야 되겠죠. 보내주는 놈이 그렇게 보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봉수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럼 지금 여기 들어있는 데이터가 요거를 소수점 한 자리만 유효 숫자로 하겠다. 그럼 여기 들어있는 이 값 있잖아요. 요거를 우리가 인테저로 보내는 방법이 있고 문자열로 보내는 방법이 또 있거든요. 우리 아두이노에서는 아니면 이거를 사칙 연산을 이용을 해가지고 소수점 이하를 소거를 해주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건 아주 간단한 건데 간단하지 않나? 이 까딱 잘못하면 오버플로우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 예를 들어 요런 메커니즘도 있으니까 기억하시면 돼요. 123.4567이라는 값이 있을 때 나는 123.4라는 값만 출력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아닌가? 그죠. 맞죠. 먼저 여기다가 10을 곱해요. 소수점 한 자리만 살릴 거니까 10을 곱해요. 그러면 1234.567이 되겠죠. 요거를 인트로 강제로 형변환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1234가 되겠죠. 요때 반올림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값이 틀어질 수도 있긴 있는데요. 하여간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 다음 얘를 10.0으로 다시 나눠주면 123.4만 남고 나머지는 싹 소거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는 자체는 지금 있는 이 4라는 숫자가 담보가 되진 않습니다. 123.4라고 나올 수도 있고 때때로 3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5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장된 방법은 아니고 조금 더 제 생각에는 현명한 방법이 아두이노에는 스트링 펑션이 있는데요. 스트링 이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이게 아두이노에서 의미하기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숫자 값을 문자열로 변환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콤마 찍고 매개 변수 두 번째 거를 하나 줄 수가 있습니다.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를 살릴 건지 지정하는 옵션인데 1이라고 적어두면
여기 있는 숫자를 플로트 데이터인데 스트링으로 출력을 하되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살리고 나머지는 날려라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럼 블링크에 숫자를 보내줄 수도 있지만 문자를 보내줘도 우리 상관없는 거잖아요. 걔가 받아가지고 뭐 더하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이럴 것도 아니고 받은 숫자 값을 그냥 출력하는 애기 때문에 요거를 여기다가 낀 거 넣어서 보내주면 녹한다 생각에는 아주 제일 간단한 솔루션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거 방금 이 방식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두이노에서 인트의 맥시멈 레인지가요 256 곱하기 256 나누기 3이니까 맞나? 3을 왜 나누냐? 65536 나누기 2 대략 플러스 마이너스 한 요정도 값을 가져요. 그럼 지금 현재 3276.8랄랄랄랄라 요런 값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런 값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제가 이거는 플로트겠구나. 여기다가 제가 10을 곱하면 3276 9.4 랄랄랄랄라가 되잖아요. 얘를 이제 인트로 바꾸라고 하면 요 부분이 요 범위를 벗어나잖아요. 이거 약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방식은 권하지 않는 방식이고, 자, 스트링 요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해보죠. 그럼 예상되는 결과는 블링크 쪽에서 뭐.땡 소수점 이하는 한 자리까지만 출력되는 게 되면 의도한 대로 결과가 나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결과 나오면 오늘 해야 될 거 이제 다 했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질문이 없으면 녹한다의 꼬꼬부하기 좀 구경시켜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클라우드하고 연결됐고, 자, 0.00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올려두면 2.0 이제 나오죠? 2.0 2.3 2.4 그죠? 2.0 2.4 0.4 2.4 2.0 그럼 여기 있는 나무 도막도 한번 올려보죠. 자, 얘도 400이네요. 그럼 얘가 400인 거 아니까 얘까지 올리면 2.8이 나와야 되겠죠? 정확하죠? 그리고 여기서 얘 빠지면 0.8 그죠? 생각보다 이 저울은 정확합니다. 2.8 그렇습니다. 자, 요렇게 결과를 마무리하면 좀 심심하니까 화면을 조금 미려하게 꾸미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어떻게 하지? 두 번째 줄에다가 띄우고, 근데 어차피 제가 이거 하는 거는 이 블링크 쪽 코드는 제가 업로드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뭐 미려하게 한들 의미 없는 지식이긴 하거든요. 녹한다의 블링크 저울이라고 하겠습니다. 블링크 저울. 그리고 요거는 무게가 킬로그램이죠. 단위가 킬로그램. 됐죠? 녹한다의 블링크 저울. 느낌 있나요? 2kg. 다 됐습니다. 너무 후루룩 지나갔나요? 자, 블링크는 제가 늘상 설명드렸듯이 방송 분량이 상당히 안 나오는 주제인데요. 뭐
블링크 쪽으로 값을 넘긴 다음에 그 뒷단에 더 할 만한 건덕지가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는 가능하겠죠. 이 저울의 0점을 블링크 쪽에서 이번에는 컨트롤 하겠다. 제가 2kg짜리 물건을 올려놨잖아요. 그러면 2kg라고 뜨는데 그게 아니라 얘가 올라간 것까지가 이제 0이다라고 한다면 스마트폰의 버튼을 딱 누르면 0점 조절이 되게 한다거나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별로 어렵지 않겠죠? 그동안에 기술이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한 10분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으니 딱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 좋아. 로드셀과 디지털 전자저울과 블링크 9버전 블링크 다 끝났습니다. 자, 제가 오늘 하루종일 꼬꼬부하기 돌려놨는데요. 이제 테스트가 다 끝났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모두 이제 핸들링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36도 내려가면 자동으로 켜게 해놨거든요. 환해졌죠? 그리고 아래쪽에 이 온도 그래프 보시면, 뻑짝뻑짝뻑짝뻑짝 하죠? 36도, 38도, 36도, 38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습도는 55, 60 잡아놨습니다. 55, 60 사이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다음 주에 인터넷 공유기 한 개 오면 그거 가지고 저쪽에 저 건너방에 사랑방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딱 셋업 해두고 아마 빠르면 다다음 주에 녹한다가 백봉 오골개 알을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여기 저 탁구공 있잖아요. 저기가 계란이 들어가야 될 자리입니다. 제가 알 굴리기를 한번 보여드리죠. 4시간마다 한 번씩 알을 굴려주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 저 빙글빙글 돌아가죠. 알을 굴려가지고 이제 백봉 오골개를 키우는 장면을 녹화한다 이 채널에서 스트리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초, 1초 전란 찍 움직였죠. 아, 좋아. 뭐 대부분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 아주 안타까운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수컷은 이제 잡아먹어야 되고요. 암컷은 알을 주니까 알을 먹으면 되고요. 수컷은 닭장 안에 2마리 이상 있으면 그 싸움 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컷은 10마리 중에 수컷이 몇 마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안타깝지만 그 녀석들은 이제 녹한다의 뱃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걸로. 그리고 조만간 새싹삼 키우기도 들어갈 거거든요. 오골개와 새싹삼. 궁합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오골개는 잘 클 것 같은데요. 새싹삼은 아직 제가 기술이 없으니까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골개하고 막 좀 제가 닭장을 이 시골집이라서 조금 닭장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닭장 지어가지고 중병알이 되면 거기다가 집어넣고 또 새로운 종류의 알 청개라든지 이런 것도 키워가지고 또 때려넣고 그래가지고 닭을 한번 키워볼 생각입니다. 올해는. 그리고 제가 해나온 요 시스템이 그 닭이 잘 키워지는지 한번 궁금하기도 하고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이거 몇 주 전부터 열심히 만든 거니까 잘 돌아가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자, 그렇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궁금하신 게 없으면 몇 분 내로 녹한다는 도망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녹한다의 이제 라이브 방송은 끝이 났고요. 다음 주에도 일단 특별한 이변이 없다면 블링크 가지고 한 주 더 한번 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더 떼우고 뭐 분량 부족한 거는 애드립 가지고 이제 떼우면 되는 거니까 중간중간에 쓸데없는 얘기도 좀 하고 이래 가지고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녹한다가 이제 도망간 다음 주말 동안에 뭐 하실 말씀이 좀 생각이 났다, 아니면 뭐 재미난 의논거리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녹한다의 오픈톡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카오톡에 심심한 녹한다 검색하셔가지고 바로 냅다 이렇게 들어오셔도 좋고요. 그러면 아주 좋고, 잘 모르시겠다 하시면 제 유튜브 채널에 스마트폰으로 딱 접속하셔서 커뮤니티라는 탭을 딱 누르고 아래쪽으로 조금만 이렇게 샥 내려가시면 링크가 있을 겁니다. 링크라는 거는 누르는 버튼을 말하는 거예요. 딱 누르면 자동으로 착 참여가 될 겁니다. 다 키우면서 24시간. 일단 중병아리 될 때까지는 24시간 스트리밍을 할 겁니다. 왜냐? 제가 목요일까지는 여기 있고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다른 데 있거든요. 그러면 저 닭 상태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IP 카메라 달아놓은 것은 로컬 네트워크에서만 볼 수 있거든요. 근거리에 있어야만 볼 수 있으니까 유튜브 스트리밍을 딱 걸어두면 제가 전국 어디에서든 지금 닭장 부화기 안에 상황을 볼 수 있으니까. 우드 CNC님은 저번에도 그랬고 왜 계속 특허 자랑을 하시죠? 그러면 이제 특허가 있으니까 너는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의미인 건지, 어떤 의도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가 심히 궁금합니다. 채팅으로 밥 주는 거 특허가 우드 CNC님한테 있으니 너는 그거 쓰면 안 될 건데, 요런 의미로 하시는 건가요? 저는 어차피 상업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품으로 판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랑하시는 거면 다행인데, 제가 저번에는 그 말씀을 흘려들었거든요. 근데 2번 이상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뭔가 의도가 있다는 걸로 일단 받아들여지는 건데, 그래도 특허라는 게 그렇게 포괄적으로 적용이 될 수가 있나요? 그게 그렇게 딱 세팅이 돼 있으세요? 채팅창으로 닭에 사료를 주는 거에 대한 특허인 건지, 채팅창으로 뭔가 작동이 된다 하는 그렇게 두리뭉실하게는 특허가 안 될 건데요.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남들이 아무도 못 피해갈 만큼 이렇게 딱 올가미를 이렇게 딱 지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특허를 채팅창에 치면 뭔가 제어되는 거에 대한 특허다. 그럼 이제 어떻게가 지금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특허권자는 그게 빠졌으니까 우회할 경로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물을 제어한다는 그런 두리뭉실한 걸로 돼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 그렇게 하게 되면 특허가 그거랑 비슷한 상황인 거잖아요. 예전에 삼성하고 애플하고 신나게 싸웠던 거, 스마트폰 디바이스의 테두리가 둥그냐 사각형이냐 가지고 한참 싸웠잖아요. 그런데 테두리가 둥글다는 그 자체가 뭔가 딴지를 걸기에는 너무 두리뭉실한 포괄적인 형태의 두리뭉실한 꼭다리라 가지고 그 당시에 둘 중에 한쪽이 졌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드 CNC님도 특허를 거시려면 좀 아주 스페시픽하게 거셔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 특허를 가지고 있으시다고 해도 나중에 그러한 걸 가지고 쓰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 봤는데, 유튜브 채팅 가지고
저 인형 뽑기 제어하는 거 저번에 막 봤었는데, 그게 그렇다면 지금 특허권을 침해한 거 아닌가요? 저, 한때 그거 가지고 좀 유명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아무튼 저는 해도 된다고 했죠. 근데 닭 모이 주는 거는 제가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어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 닭 모이 주는 거를 뭐 이렇게 제가 챗봇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요. 채팅 내용을 제가 끌어다 오는 거는 가능한데, 닭 모이 주는 기계 만드는 거는 제가 만들 수가 없어가지고 사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특허권자가 허락을 해줬으니까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닭 모이 주는 거를 꼭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으로 닭 모이 주기. 자, 다 끝났습니다. 아,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해놨어요? 발 빠른 사람들이고. 일단 저는 R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R부터 출발해가지고, 아, 그거는 이제 농장을 해야 되겠네요. 향후에 이제 녹한다가 좀 번성을 해가지고 수입이 좋아지면요, 스마트팜 쪽으로 판을 키울 수도 있고, 아니면 농장 쪽으로 판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드 CNC님이 그 말씀해주신 거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제 구독자분들 중에 사료 공급하는 장치, 요런 거 하실 줄 아시면 녹한다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사료 공급 장치. 물론 연락을 주셨을 때는 약간 기증의 의미로 연락을 주셔야지, 녹한다는 그런 거를 구입할 돈이 없습니다. 녹한다는 그런 것을 구입할 돈이 없다는 거. 출원해 놓은 거예요? 출원해 놓은 거면 등록이 돼야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저 연구실 있을 때 특허 많이 냈거든요. 특허 엄청나게 냈습니다. 그 왜 내야 되냐면 1년에 내야 되는 실적이 있어가지고, 무슨 말도 안 되는 특허 있잖아요. 아무도 세상 그 누구도 안 쓸 것 같은 그런 이상한 특허도 막 많이 냈었는데요. 아, 등록됐어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그 채팅창에 계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네요.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녹한다는 써도 된다고 여기 채팅창에 적어주신 거 이제 다시 보기로 다 녹화가 됐으니까, 이제 우드 CNC님은 다음에 녹한다한테는 뭐라고 하시지 않는 걸로. 그렇죠? 한번 해볼게요, 저도. 지금 여기 부화기에는 뭐가 돼 있냐면요, 채팅은 안 들어가고 슈퍼챗 보내주면 여기 이거 위쪽에 보면 하얀 전구 있잖아요. 요게 밀어버립니다. 슈퍼챗 보내주면 10초 동안 밀어볼 돌아가는 걸로. 아, 좋습니다. 좋아요. 아이고, 다 됐습니다. 이제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신 분들은 녹한다의 오픈톡방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 녹한다는 이제 도망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블링크는 어떤 내용으로 할지 아직 결정은 안 했는데 만약에 하게 된다면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하게 되긴 할 건데 이번 주 했던 것보다는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갈 겁니다. 블링크 쪽은 뭐 할 게 없거든요. 블링크 쪽의 내용은 고정입니다. 얘는 쉽게 쓰라고 만든 거니까 고정하고 대신에 얘 쪽에 파워를 올려야 되겠죠. ESP8266 쪽에 뭔가 굉장한 놈들을 이제 끌어다 와서 달 붙이고 그 정보를 이쪽으로 넘기거나 이쪽으로 제어하거나 요렇게 다음 주는 요 녀석을 어렵게 그렇게 비싸요? 이 챗봇 이거 제가 만든 건데 저는 꽁으로 했네요. 좋습니다. 500만원 들 걸 꽁으로 했네요. 지금 있는 챗봇에다가 단어 인식해가지고 대답하는 것만 추가하면 바로 챗봇이 되는데요. 저는 그냥 채팅창만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녹한다 계급 시스템이 달려있고요. 나름 쓸만하죠. 공짜 치고는 그래도 좀 쓸만합니다. 카메라 20대. 카메라 20대 흥미진진하겠네요, 그러면. 카메라 20대, 카메라 한 대 한 대 가지고 스트리밍 하는 거예요? 카메라 한 대 한 대? 1채널, 2채널, 3채널 해가지고. 블루투스로 사료 공급기. 다음에 사료 공급기 어떻게 만드셨는지 좀 알려주세요. 저도 자동으로 당 모이 주는 거는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채팅으로 캠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막 너도나도 막 치면 화면이 막 이상하게 되잖아요. 막 일단 돈을 쏜 다음에 하는 거예요. 슈퍼챗을 등급이 있구만. 그래, 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겠죠. 그렇군요. 과금을 해야 되는 걸로. 그러면 그 카메라에 나오는 대상은 뭐예요? 동물? 그런 것도 재미난 수익 모델이 되긴 하겠네요. 걔가 뭘 찍어요? 아프리카는 방송이긴 하지만 너무 좀 상업적인 거에 치우쳐 있어가지고. 동물. 닭을 뭐 누가 보러 올려나요? 저는 그런 생각 한번 가지고 있습니다. 앵무새 스트리밍. 앵무새가 종류가 막 멸종 위기종 이런 게 막 있긴 있는데요. 개인이 키워도 되는 모란 앵무인가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거 이제 앵무새는 좀 닭한테는 좀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닭보다는 앵무새가 좀 이렇게 예쁘게 생겼잖아요. 닭은 아무도 안 볼 것 같은데요. 앵무새 이렇게 딱 뜨고. 하여간 그건 다음에 한번 제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드 CNC님도 이제 주말 잘 보내시고 나머지 채팅창에 계신 제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녹한다는 이제 도망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입니다. 커트.